여러분 431번입니다. 요거 지금 숙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던 부분인 게 여기 파트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다음에 뭐 하면 되겠다. 그렇게 알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31번입니다. 여기 지금 내용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 이거예요. 보잉. 비행기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유튜버 또 떠나 마시는 분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60만 유튜버인데 여행 유튜버예요. 그럼 이 남자가 뭐 했냐면은 원래 신한카드를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가 대박치는 바람에 퇴사했지 뭐야. 지금은 유튜버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항덕이에요. 항덕. 비행기에 때려 꽂혀갖고 비행기를 졸라 좋아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비행기의 기종 분석하는 영상으로 개유명해지고 그 다음에는 카드사 혜택 따는 게 유명했단 말입니다. 그럼 먼저 이 보잉사 되게 유서 깊은 비행기 회사예요. 우리 맨날 놀러 갈 때 여러분 가까움에 일본 이런 거 빼고요. 좀 멀리 미주나 유럽으로 갈 때는 사람을 많이 콱 실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잉 비행기 탈 수밖에 없고 가장 유명한 기종이 737 기종인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보잉사에서 얘네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문제가 뭐였다? 라면 요겁니다. sales, 판매량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럼 비행기가 생각보다 역사가 짧답니다. 20세기에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그 라이트 형제 이후에 지금 비행기가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래서 보잉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비행기를 갖다 팔아야 돼. 근데 비행기를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얘가 과포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었다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They had not given enough attention to 충분한 즉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potential market, 잠재적인 시장에 내가 모르고 있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걔가 누구였다? 여기 컴마 보이실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동격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동격 좀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격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컴마, 두 번째 오브, 세 번째 넷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동격의 컴마, 오브, 넷의 차이점 뭐냐? 컴마 다음에 명사 나오고요. 오브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게 되고 넷 다음에 주어 동사인 문장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동격은 그럼 왜 쓰나요? 라고 한다면은 잠재적인 시장하고 마침표 찍어버리면 그 시장이 뭔지 모르니까 요거 이후에 부연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국가래요? 개도국. 개발도상국에 비행기를 갖다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 지금 요즘 무서운 나라가 바로 누구냐? 중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비야디라는 중국의 회사를 보고서 진짜 개비웃었어. 중국차 누가 타? 웃었거든요. 진짜 깔깔 웃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저 그런 말 못해요. 너무 창피해요. 그럼 비아디가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전기차가 한국의 우리 버스들 말이에요. 전기버스 다 중국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댐이 미국에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 저기 남미 있죠.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런 데 갖다 팔고요. 아프리카에 갔다가 팔고 러시아 갖다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 빼고 다 타. 중국 차를. 그래서 무섭다 그 말이죠. 똑같은 전략입니다. 우리가 팔 수 없으면 다른 나라에 갖다 팔면 되겠네 생각을 해서 갖다 팔고 싶었는데 문제가 있어. 왜? 그럼 보잉사는요 대형 비행기 기종이에요. 그래서 후진국의 그 조그만 항공사에는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첫 번째 전략 1번입니다. Redesign the wing. 비행기 날개를 조금 작게 만들어서 활주로 이용이 용이하게 만들었고 Number 2 이거예요. 잘 사는 나라는 얘들아 활주로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겠죠. 근데 그게 없는 국가는 뭘 깔았어? 아주 부드러운 아스팔트를 깔았기 때문에 얘가 착륙할 때 흔들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바꿨다? 엔진도 바꿔 주었대요. 엔진 열 때문에 아스팔트가 녹지 않을 정도로 출력 조절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궤도국에도 충분히 팔 수가 있게 되었다.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되게 쉬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풀어 오셨을 때에도 만점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배경 지식 때문에 잠깐 해설했었어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132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를 잠깐만 볼 건데 이 monarchy butterfly라는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문제 풀 때 나 이거 몰라서 틀렸다 하는 건 진짜 바보 꾹꾹 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왜 다양한 생물 지문을 풀 텐데 이거 지금 뭔지 모른다고 문제 못 풀 나이는 이미 지났다 이거야. 어떤 무슨 뭐 나방의 종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비의 바뀌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완전 변태라고 부르는 거 아실 거예요. 왜 친구를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변태.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메타, 몰, 펄, 시스. 이게 완전 변태예요. 그럼 완전 변태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 각의 생애 주기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곤충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납니까? egg, 알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곤충은 자라서 어떤 형태로 변태가 되느냐? caterpillar, 애벌레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phase 2, 2단계예요. 그럼 phase 3 같은 경우는 뭐냐? pupa, 번데기의 형태가 되는 거고 phase 4가 바로 최종 단계인 butterfly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썩은 고기에 생기는 구더기를 보고 아 갖다 버려 지옥에서 온 거야 생각했다 그 말이야. 걔가 나비가 되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왜 그렇다? 생애 주기마다 모습이 full change 되는 완전 변태이기 때문이다. 그럼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 나방 같은 경우에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physical characteristics, 이 외형적인 변화가 noticeable, 굉장히 눈에 잘 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포식자에게 눈에 잘 띈대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야, 노란색, 까만색, 하얀 색깔이 이렇게 벌레가 되게 컬러풀하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노랑, 빨강, 막 스트라이프 무늬 졸라 현란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딱 와, 먹을 거다 하고 눈에 확 띄지 않겠어요? 그럼 얘는 지금 다 멸종했어야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왜 여태까지 안 죽었느냐라고 했더니 여러분 여기 빈칸 보시죠? 여기 빈칸 있는 부분이 명사가 들어가는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이고요. 이렇게 빈칸의 위치가 중간 정도에 나와 있을 때는 빈칸 이후 문장 any부터 여기까지의 정답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빈칸의 위치가 이렇게 글의 중반 정도에 나와 있을 때는 요 빈칸 바로 다음 문장에 답의 근거가 나오니 그 뒷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럼 여기를 볼게요. 새들이 이 애벌레를 먹었단 말이야. 오, 맛있어 보인다. 먹었더니 so ill that. 개 아픈 거야. 배탈 난 거야.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액 하고 웩 하는 안 먹는 과정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니? 이 애벌레의 주식이 이 어쩌고 어쩌고 식물인데 이 식물의 특성은 어떠하다? 독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먹었을 때 맛있는 맛이 아니고 더럽게 맛이 없는 맛인데다가 배탈 났기 때문에 얘를 먹지 않는 형태로 새가 거꾸로 진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무엇이다? 얘가 먹는 무엇? 이 식물. 그래 여기에 들어가는 게 플랜트가 돼야 하는데 paraphrasing 됐습니다. 그래 여기가 먹이 대신에 나온 게 무엇입니까? 식단, 다이어트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쉽다 쉽다. 자 뒤로 가보자. 그럼 133번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쉽습니다. 그럼 특히 빈칸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경우는 결론 문장 고르기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예시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다 맹세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봤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거짓말은 상당히 중요한 아동 발달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잠깐만 볼게요. 오늘 혹시 그래머 시간에 뭘 배웠죠? 아, 파트 6 었어요? 그럼 따라가 볼게요. 그다음에 grow up to be 나오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아시는 분?
우리 지금 졸업고사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쵸? grow up to be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 아이들은 grow up, 자라서 to become liar,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해요. 그럼 제가 그래서 제가 불편해하는 사람 유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뇌가 좀 청순한 애기들. 뭐냐, 쌤 저번에 학원에서 초5가 들어온 거야. 걔가 똑똑해가지고 선행을 하기로 왔대. 그래서 초5가 중1 거를 배우겠대. 그래서 아, 네, 그래요. 하고 애가 왔다? 근데 애가 자기 혼자 애기잖아. 다 형잖아. 너무 신나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는 어젯밤에 우리 엄마 아빠 술 먹고 싸웠어요. 하면서 부부싸움 내용을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워 하지 마. 가족의 비밀은 네가 지켜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친구 거짓말 1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짓말 해도 괜찮으니까 할 때는 해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겁니다. 거짓말이 왜 중요한가 한다면은 중요한 사회적 기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상대방과 나의 대화하는 일종의 약속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여기 예시 두 개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친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거 있잖아. 왜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용실에 갔다? 머리를 잘랐다? 앞머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그럼 솔직히 졸라 구리잖아. 근데 이러는 거지. 와, 이게 머리 병신 같아 라고 말하면 친구가 마음이 많이 슬퍼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말해주죠? 야, 야, 모자 쓰고 있으면 괜찮아. 티 안 나. 머리 금방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속으로는 매우 웃기지만은 그거를 굳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인간도 좋아하잖아요. 그쵸? 저 새끼는 입만 열면 구라야. 안 좋아한다고요. 왜? 너무 빈번한 말을 하기 때문에 신뢰가 따라와서. 즉, 거짓말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이 빈도수, 횟수들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이 1번. 어떻게 내가 걔를 잘 사용할 수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익혀야 될 사회적 스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보이세요? 이가 바로 무엇이냐? 데일리 테스트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Got it? 전 5개 찝어들어요. 그래서 그 해당 지문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134번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의 얼굴 표정과 하나의 감정은 1대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얼굴에는 한 가지 감정이 1대1로 상응이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hand gesture는 다릅니다. 자, 혹시 이게 뭔 뜻이죠? 여러분, 나 혼자 찐따같이 말하긴 했지 마. 좀 도와줘. 이게 뭐예요? 알겠다. 오케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요? 너 돈 좀 있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보면 똑같은 오케이 사인인데 어쩔 때는 허락의 표시, 어쩔 때는 돈의 표시, 어쩔 때는 여러분 0, 나 한 푼도 없어. 숫자 0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얼굴 표정과 감정은 1대1 대응이 맞지만 손 동작은 1대 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서 정답으로 가는 건 되게 쉽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 1번과 2번이 지금 두 개가 다르다라고 펴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부분 여러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데일리 테스트 준비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할 수 없이 전체 다 풀로 가고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135번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굳이 사실 할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글의 소재가 뭐냐 하면은 playing together, 같이 노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또 이름 좀 빨리 말해볼게요. 자, 민주당 축구 좀 하니? 농구 좀 해요? 배구 좀 해요? 야구 좋아해? 어? 야구팀 어디 보내? 꺼져. 자, 그 다음에 준우야, 준우야, 축구 좀 하나요?
농구 좀 하나요? 어, 배구는요? 배구는 못해요? 그럼 혹시 야구팀 어디 응원하죠? 꺼져, 꺼져. 서울 사람이 무슨 두산이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도, 도훈아, 너는 왠지 느낌이 아닌 것 같지만 물어볼게. 너 축구 좀 하니? 그래. 그럼 농구 좀 하니? 게임은 좀 하니? 역시 약간 그 키보드 머리 느낌 약간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자. 너 야구팀 어디 응원하니? 아우, 진짜. 아유, 진짜. 여기 내 편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왜 콕 집어서 남학생 3명한테 축구 좀 하니? 농구 좀 하니? 왜 물어봤는 줄 아세요? 남학생들은요, 우리 여학생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 우리보다 얘네가 나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그럼 남자들은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는 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남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야. 여기 3명은요, 안 친한 애가 있어도 축구 경기 뛰다가 사람이 없으면은, 야, 껴줘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얘기해줘요. 물론 경기 끝나면 쌩 깔 수 있는데 같이 모아준다고. 또, 마찬가지야. 피방 가도 꼭 혼자 가지 않아요. 친구랑 같이 가.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 솔직히 피방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자고. 밥 먹으면서 두들기면서 같이 있으면서 친구와 끈끈한 우정을 쌓습니다. 즉 남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뭉쳐야지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서 이 사람들은 팀을 짓고 무리 짓는데 익숙하지만 우리 여학생들은 학교 갔을 때 내 친한 친구 딱 한 명, 혹은 3명, 혹은 4명 이렇게 움직이지 우르르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보다 사회생활할 때 조금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팀 스포츠로 운동을 안 해도 일부러 막 싫은 데 가가지고 막 웃고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다? 우리는 애초부터 같이 어울리게 설계된 동물이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 자체가 단독보다는 솔로보다는 듀오일 때 조금 더 막강하게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36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여기 지금 빈칸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 당신의 썬더를 훔친다. 천둥을 훔쳤어요. 이거는 당신의 빈칸을 훔쳤다와 똑같다라고 첫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thunder, 천둥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데,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잠깐만 보고 지나갈게요. 자, 여기 숫자가 1704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그럼 몇 세기죠? 아유, 그치. 사랑해요. 18세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18세기를 알기 이전에 셰익스피어를 먼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질문, 셰익스피어가 몇 세기 사람일까? 여러분, 세가 사악하구나.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자, 15세기예요. 15세기에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인데, 이 당시 여왕이 누냐, 퀸 엘리자베스 1스트입니다. 그럼 그 여왕님이 맨 처음에 말했던 게 있어. 야, 정리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그래서 중세 영어를 완성했어요. 그럼 영어도 고대 영어, 중세 영어, 현대 영어가 있는데 이분이 요거를 처음에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작품을 쓰는데 웃고 있는 코미디, 희극도 쓰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단연코 우는 이야기, 트라제디, 비극이 진짜 개유명한데 비극의 셰익스피어의 사대 비극 뭔 줄 알아라고 했을 때 1, 2, 3, 4가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어권 상식이라서 수능 지문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요거 1, 2, 3, 4 전부 다 읽은 사람이 있냐 없냐?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짧게 요약하고 지나갈게요. 그럼 햄릿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야. 덴마크의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성벽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이러고 있어. 유령 보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냐 하면은, 얘네 아빠가 돌아가셨어. 왕인데. 그러면 나가 왕자니까 내가 왕돼야 하잖아. 왕 안 됐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아빠 죽인 게 우리 아빠 동생의 삼촌이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삼촌이랑 결혼했어.
대막장이죠. 아빠가 죽었는데 아빠 동생이 아빠를 죽였고 우리 엄마가 삼촌이랑 재혼했다니까? 내가 진짜 개빡쳐서 막 열 받잖니. 근데 삼촌이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날 죽일까 무서워서 약간 살짝 마시간 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꼴에 또 여친이 있어요. 오피리아라고 여친이 있는데 여친이 보고서 자기야 왜 그래라고 했더니 여친에게까지 철저하게 메소드 연기를 하는 거야. 미친 척했다 그 소리에. 그래서 여자친구가 자살해요. 그래서 아빠 잃고 엄마 뺏기고 여친 죽고 해가지고요. 나중에 다 싹 다 삼촌 엄마 다 죽여버려요. 자기도 죽어버려요. 첫 번째 비극이에요. 두 번째 리어 왕. 리어 왕에게는 신탁이 내려옵니다. 너 왕위에서 쫓겨난다. 딸이 3명이 있어요. 딸이 1, 2, 3이 있다? 근데 리어 왕이 쫓겨났을 때 1번 딸 아빠 안 도와줬어. 2번 딸 아빠 안 도와줬어. 3번 딸은 아빠 모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도와갔는데 마지막 딸한테는 한 푼도 안 준 거야. 결국에 진짜 비참하게 끝까지 남을 의심하다 죽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오셀로.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 작품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오셀로 되게 빙신이거든요. 오셀로는 흑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장군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잘하니까 백인 장군이 자기 딸을 줘. 이름이 데스데모나야. 걔 이뻐. 걔 백인이야. 그래서 오셀로 자기 흑인인데 자기 와이프가 백인이니까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스데모나 아빠의 부하 중에 이아고가 있어요. 이아고가 빡친 거야. 아니 저 새끼 흑인 주제에 무슨 지가 장군이라고 그래 해가지고 저 새끼를 처리할 음모를 꾸밉니다. 이러는 거야. 얘 와이프 손수건을 함께 몰래 구해요. 그다가 얘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톡 던진다? 이렇게 말해. 어머머, 이 자리에 왜 손수건이 있을까요? 혹시 아내분이 바람을 피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한마디 해요. 근데 야, 상식적으로 손수건 보고 바람 피는 게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데 오셀로가 자기가 흑인이어서 약간 컴플렉스가 심했거든요. 그날부터 의처증이 시작돼요. 와이프한테 너 누구 만났어? 오늘 뭐 했어? 너 오늘 뭐 했어? 계속 캐묻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나 그런 거 안 했어 말해도 안 믿어. 죽여버려요. 비극. 그럼 네 번째 맥베스요. 맥베스가 장군, 역시 군대 장군인데 이 사람은 별로 큰 꿈은 없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야심만만했어. 그래가지고 자꾸 남편한테 자기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목표를 크게 가져. 남편에게 바람을 막 넣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위로 올라가다가 파멸하는 관계입니다. 즉, 이 비극의 여러분 네 가지 핵심이 뭐냐 하면은 고대 연극의 핵심은 신의 이야기였어요. 신과 인간 혹은 신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그거를 인간 중심으로 바꾸옵니다. 왜냐? 15세기부터 르네상스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시 인간주의로 회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이때가 나온 게 15세기, 16세기이기 때문에 18세기에 비슷한 문학 비평가이자 아주 좀 쩌리 극작가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 참신한 방법을 만들었는데 연극 무대에서 우르릉 쾅쾅 하는 이 천둥 소리를 만드는 거를 지가 한번 생각을 해냅니다. 당연히 잘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 연극이 안 재밌어서 상영이 중지가 되고 대신에 셰익스피어의 어떤 거 맥베스라는 연극이 상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의 아이디어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 소리를 그대로 갖다가 베껴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연히 얘가 되게 열받았겠죠. 왜? 천둥 소리는 내가 만든 건데 그걸 왜 남의 연극에 쓰고 난리야! 했더니 알게 뭐야 라고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둑 맞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다. 그럼 뒤로 가볼게요. 자, 137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저기 제가 파란 색깔 동그라미 보이실까요? 데일리 테스트에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근데 물어보자.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보통 뭘 많이 사죠? 옷, 뭐 사요? 뭘 사요? 옷밖에 안 사요?
하긴 올영은 걸어가겠구만. 뭐 사요? 아, 그 뭐 사요? 온라인으로? 네네네네. 축구화만 사요? 뭐 사요? 아, 아니, 소비하는 거 물어보고 있는데 저축하면 어떡해요? 아니, 온라인 그럼 아무것도 안 사요? 그러면 게임 너희들 결제 안 해요? 아, 뭐 사요? 배민 최고야. 뭐 사죠? 여러분 옷 되게 많이 사시네요, 온라인으로. 저는 온라인으로 옷은 안 사거든요. 근데 내가 쌤 동생이 약간 그게 있어. 쌤 동생이 올해 갑자기 중국의 3대장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가 뭐가 있겠죠? 1번 알리바바, 2번 테무, 3번 쉬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리바바, 테무, 쉬인 전부 다 회사가 한 군데인 거 아실까요? 한 군데 회사예요. 그리고 특히 요 두 개 회사는 탄센트라는 중국의 이 마스 미디어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잘 아느냐 하면은 제가 한때 중국 드라마에 개 빠져가지고 중국판 트위터, 중국판 중국판 그 인스타 다 가입해갖고 엄청나게 팠었거든요. 근데 내가 마지막까지 안 한 게 이거 세 개였습니다. 첫 번째, 너무 퀄리티가 후져요, 진짜. 근데 쌤 동생이 올해 갑자기 알리테무 시인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왜 그런 거야 했더니 이런 거지. 여러분 이제 모토 아시죠? 백만장자처럼 쇼핑하라. 그래서 맨 처음에 계기는 틱톡이었대. 틱톡에서 어떤 왕홍 같은 여자가 메이크업 하면서 짜란 하는 게 있는데 걔가 쓰는 이 화장품이 뭐 ATG 뭐 어쩌고 있잖아요. 왜 블러셔 유명한 게 있대. 이게 궁금한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해서 한번 사본 거예요. 근데 사보니까 좀 후진데 나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옷을 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쌤 동생 스타일이 옷을요, 계절마다 한 보따리씩 사요. 그 다음에 계절 끝나면 다 갖다 버려요. 장난 아니야. 그래서 마찬가지야. 항상 쇼핑이요, 진짜 이만큼 집에 오거든요. 근데 이거 저번 주 얘긴데, 저번 주에 진짜 테무에서 박스가 두 박스가 온 거야. 근데 뜯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랑 엄마 물어봤어. 너 이 택배 왜 안 뜯어라니까는, 아, 배송이 2주 걸렸어. 기분 나빠. 반납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2주 걸렸는데 지금 받았잖아. 반납 왜 해라고 하니까, 아, 마음이 식었어. 이러길래 나랑 엄마랑 일단 박스를 뜯었다? 그다음에 자, 이 옷을 진짜 반품할 거야 하니까는 이어보고서 응? 괜찮네? 입어야지?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너무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 인터넷 쇼핑의 가장 약점 같은 게 있다면 바로 이 쇼핑, 배송에 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매장 같은 데 가면 마음에 들면은 좋아? 사서 입고 집에 가면 그만인 건데 배송 같은 경우 왔는데 이 핏이 아니야. 이 사이즈가 아니야. 이 소재가 아니야. 혹은 너무 이거 후진 것 같아. 반품하는 과정 개 귀찮잖아요. 그래서 쌤 동생이 맨날 입고 버리는 거야. 반품 안 하려고. 그래서 예를 보자고요. 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이 인터넷 쇼핑을 실수로 할 수가 있고요. 물건 사는 건 되게 기분이 좋긴 한데 내가 물건을 얻었을 때 만족감이 지연이 됩니다. 뭐 할 때까지? 택배 아저씨가 올 때까지는 그 물건 받는 만족감이 지연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즐거움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인터넷 쇼핑의 단점.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송도 느리면 진짜 뭐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138번 좀 보겠습니다. 왜냐면 주올로지스트가 동물학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동물학자 중에서 진짜 유명하신 분이 한 명 계신데 여러분 혹시 제인 구달 박사님 아세요?
이분은 뭘 연구하신 분 유명하죠? 제인 구달 박사님? 침팬지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잠깐 이분 얘기 좀 하고 지나갈게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올해 9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수능에 나올 확률이 더 올라갔어요. 우리가 보통 제인 구달 박사 하면은 먼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영국 출생이에요. 5살 때 아빠가 침팬지 인형 사갖고 왔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갖고 난 침팬지 너무 좋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9살 때 친구가 시집 가거든요. 아프리카 케냐로 시집을 가요. 영국 남편이 군인이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너무 케냐 가보고 싶은 거야. 열심히 알바해서 케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침팬지 연구하는 박사님을 만나게 돼. 그래서 그분한테 저 팬이에요. 침팬지 되게 좋아라고 많이 어필을 했더니 고등학교만 졸업한 여자아이한테 너 내 조수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조교로 일하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원래 침팬지한테 1번, 2번 숫자를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너는 데이빗이야. 너는 뭐 케이트야. 사람 이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못 배운 게라고 했더니 각각의 인격체를 존중해줘서 이 아이의 성격적인 특성을 연구를 해서 침팬지가 우리 인간과 되게 비슷한 사고 회로로 생각을 하고 손을 이용한다를 밝혀내신 분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은퇴하신 뒤에는요, 뭐 루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을 도와주는 단체를 설립하신 분인데 올해 9월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요분 박사 얘기가 또 자주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분 직업 뭐라고요? 주얼로지스트, 동물학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동물학자들이 어떤 단순한 기법을 통해서 우리 중에 누가 리더인지를 한 번에 알 수가 있게 도와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승의 떼를 herd, 그쵸? 혹은 짐승의 떼를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 herd랑 스쿨은 여러 마리 다 수가 무리지어 있음을 의미하는 명사가 되는데 이 중에서 리더 한 명의 특징이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1번 이거예요. 리더는 바람을 향해 위험한 냄새를 맡을 수가 있더라. 2번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게 내 무리를 도와준답니다. 여러분 제가 사슴을 그려볼게요. 이름은 에드워드 6세예요. 에드워드 6세가 서 있는데 여기 뒤에 치타가 보여요. 치타는 눈물 자국. 얘를 보고서 딱 냄새를 맡자마자 일리 반대로 뛰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사슴 무리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에드워드 6세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치타와 우리의 동료들 사이에 본인이 몸빵을 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는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자신과 그 포식자와 무리 사이에 자기 자신을 한가운데 두는 것이 리더이고, 두 번째, 자, 사자나 치타같이 위험한 애들한테 자신의 얼굴을 향하는 친구가 바로 리더면서 stand his ground,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서는 것이 이 동물 리더의 역할이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쉽다, 쉽다. 자, 넘겨볼게요. 자, 4개 남았습니다. 139번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데일리 테스트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독서 정키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텍스트를 읽지 않으면 좀 죽는 병 같은 게 좀 있어. 진짜 눈알이 빠지기 힘들어 책을 맨날 읽고 잔단 말이에요. 전 이거 안 읽으면 약간 숨 못 쉬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쌤 남자친구는 그 보면은 TV를 켜놓고 있어. 이러고 있어.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화면이 막 지나가는데 보고 있지 않아. 그래서 물어봤어. TV 왜 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그 화면과 소리가 좀 있어야지 안심이 된대요. 놀랍게도 책은 한 줄도 읽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해? 하니까는 텍스트 읽으면 머리가 아파서 책을 읽을 수가 없대요.
근데 TV는 그냥 틀면 되기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건데 그거 알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몇 시간짜리 긴 거를 혹시 볼 수 있어요? 저 못 봐요, 잘. 왜냐? 우리 점점 짧은 거에 익숙해져 갖고 우리가 왜 쇼트 폼만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릴스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긴 거를 못 보겠는 거야. 그다음에 시청을 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뇌가 빨리 익숙해져 가지고 긴 거를 못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TV 같은 경우 볼게요. Much easier to stop reading and return to reality than to stop watching television. TV 보는 것을 중단하기보다는 뭐 하는 것이 쉽다? 책 그냥 읽지 말자. 이게 더 쉽다는 겁니다. 왜? 책 읽기는 지루하고 TV 보는 거는 덜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쉬운 선택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책 읽는다는 거는 어떻더라? 그만둬 버리기 쉬운 접근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이 읽기와 대조가 되는 TV 시청이 무엇입니까? 영상, 이 시각적인 건 되게 쉽지만 머리 쓰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쉽다, 쉽다. 넘겨볼게요, 여러분. 140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 볼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하나 필기하고 지나갈게요. have been known to입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가운데 been 들어갔으니까 수동태인 거 아실 거고요. 완료형 수동태예요. 그런데 걔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요. be known to, be known for, be known as, be known by 때 같습니다. 우리 내신 끝나고 왔으니까 머리에 좀 지식 풍부했을 때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수동태가 비동사 pp인 건 다 알고 있지만 전치사가 by만 오지 않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럼 언제 to, for, as, by로 구분되냐 하면은 적어볼게요. be known to, 전치사 to는 언제 쓰냐?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할 때 씁니다. 이런 거지. 손흥민이 미국 리그의 전설이 되고 있다. 그쵸? 비논2 맞아요. 오타니가 새로운 기록을 썼다. 비논2 맞아요. 오타니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잘해. 그래서 비논4 보겠습니다. 그럼 비논4이 뭐예요? 유명한 이유. 김연아가 is known for 유명해. 뭘로 유명하죠? 피겨 스케이팅. 그럼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be known as는 어떠한 자격이나 직업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지. 정승재가 is known as 뭘로 알려져 있죠? 수학 강사.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자격, 직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be known by는 뭐냐? 판단의 근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친구 예를 보면은 그 무리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비논 바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비논 2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팩트, 일반적인 사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어떤 동물들 같은 경우는 빈칸하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 유형이 지금 number one, dolphin, number two, elephants가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지금 무엇이다? 포유류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고래하고 코끼리가 기억력이 왕 좋은 것도 아시죠? 우리가 쌤이 출신이 중앙대란 말이에요. 나온 과가 심리학과예요. 근데 쌤이 대학교 2학년 때 교수님 노예로 끌려갔었어. 그래서 중앙대학교 병원에 끌려갔단 말이야. 교수님 나를 걷다가 11층에 집어쳐넣었어요.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정신병원이에요. 그래서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해가지고 나 그때 뭣도 모르고 선배가 꼬셔가지고 야 줄 서 이래가지고 그냥 갔다. 그래서 근데 그 교수님이 임상심리 전문가였던 거야. 그래서 중앙대 정신병원에서 6개월 동안 근무했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심리 상담 및 치료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년 착취를 당한 거지, 교수님한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 쌤이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IQ 테스트를 담당도 했었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옷 입고 출근하게 되면요. 엄마들이 다 애 끌고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애가 IQ 좀 궁금한데요 하고 온단 말이야. 그럼 제가 이제 테스트를 준비를 해요. 한 30번 정도 하고요. 이제 IQ 테스트치가 이렇게 크게 그 파트가 두 개인데 A 파트가 이제 언어 능력, B 파트가 수학적 능력이에요. 요거 두 개를 종합해서 총 지능이 나오는데 자, 우리 인간들 평소 지능이 IQ가 몇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표준 편차가 IQ 80에서 100 정도의 사이에 머무릅니다. 나 IQ 130인데 이거 개구라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변에서 보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언어 능력과 어휘력, 문장 이해력과 전반적인 수학적 틀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언어 능력이 훌륭하거나 수학 능력이 훌륭하지 않으면 지표가 나올 수가 없게 된 게 IQ 테스트예요. 그래서 또 검사를 하지. 그럼 엄마들이 100이면 100다 실망하고 욕하고 돌아가세요. 왜? 내 아이가 천재 같은데 IQ 고약 100이야? 납득할 수가 없어. 화가 나시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 IQ 100이면요. 우리 정도 레벨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IQ 110 이상은 정말 드물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경계선 지능 장애라는 어떤 직업군이 있어요. 그게 뭐냐? IQ가 69에서 70 정도가 나오면은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좀 애가 떨어져. 좀 멍충해. 약간 좀 띨박해. 근데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돌핀하고 엘리펀트는 지능이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한다면 놀랍게도 그 인간의 경계성진 장애는 70 정도가 나와요. 어떤 개체는 80 이상이 나옵니다. 개 똑똑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 두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인간과 지능 차이가 크게 없더라. 심지어 코끼리는 뇌가 6kg이기 때문에 해마도 커서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요 두 포유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친 무리가 있을 때 돌보고 보듬어서 내 새끼 도와준다 라는 특징이 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 나왔습니다. 자, 141번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역시 DT 나오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 이거는 그거 있어. 야, 내가 13년 동안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근데 우리 두부가 9월 달에 죽었지 뭐예요. 나 진짜 그날 걔 죽기 전날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걔 죽는 날까지 진짜 너무 운 거예요. 근데 그거 알죠? 제가 눈물, 콧물 같이 너무 흘리고 계속 1분도 안 쉬고 울어갖고 다 나한테 화냈어. 작작 좀 울라고. 심지어 장례식장 갔는데 직원들이 나를 보고 너무 놀란 거야. 계속 너무 우니까. 그래서 막 심지어 크레스를 껴안고 뽑으면서 울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24시간 울고 나서 다음날 아침인데 그날 아침부터 뭐 했냐 하면 우리 강아지 물건 다 싹 정리해서 갖다 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눈물이 뚝 그쳤지 뭐야? 그게 뭐냐? 그럼 저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요. 진짜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 그랬더니 좀 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눈물로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친구는 지금 뭐예요? 갑자기 강아지가 준비도 없이 차에 치여 죽게 된 거지. 그럼 얘는 진짜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울면서 뭘 했더라? 갑자기 방에 가서 그림을 막 그린 거죠. 그랬더니 알게 된 게 무엇이다. 자신의 슬픔이 자신의 물감통에서 있는 이 여러 가지 그림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약간 희석됨을 느꼈다. 미술이 갖고 있는 감정 치유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방법을 알면은 좀 괜찮더라 이거예요. 자, 마지막 14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잠깐만 요 습지에 관한 얘기 좀 하고 지나갈게요. 웻란드, 습지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습지는 여러분 약간 그 늪이죠? 그러니까 축축한 모래랑 흙 같은 게 적혀져 있는 거야.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습지가 흘러가는 특징을 갖고 있는지, 즉 물이 고여 섞인 게 아니라 얼만큼 잘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지가 물의 화학 성분을 바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습지를 모래 채워서 개간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그냥 두는 게 생태계에 좋다 이거예요. Number one. 이유가 뭐래요?
water clarity. 이 물의 정화 기능이 있는 게 습지고, number two, 이 중금속 같은 거를 걸러주는 게 습지의 두 번째 역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지가 많이 유지가 되면은 숯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다. 여기를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려웠던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